예, 들으신 대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선임 고문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올림픽 폐막 행사를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네, 평창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방카 선임 고문이 이 올림픽 폐막 행사를 위해 참석하기로 한 것은 예정된 일이었고 이건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바고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오기로 한 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일단 먼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이제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아마 예정돼 있었어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대화가 열렸고 선수단, 예술단, 대표단, 김여정까지 특사로 예. 왔다 갔단 말이죠. 예. 결국 김영철을 이번 대표 단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역시 이 김정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예.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김영철이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예. 대남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와 대화의 모든 일의 실무청 책임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내려와서 지금 조성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뭔가 후속 조치들 예.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교감하는 예. 네. 그런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예. 다만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방금 보도에 나왔지만 네. 김영철은 그동안 도발의 실무 책임자였었고 네. 예. 또 제재 대상이고 예. 따라서 이것이 남남 갈등 또 이 공조 체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대화 무드에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포함하여 어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을 이해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오경석 박사께 여쭤보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어떤 통보가 북미 대화를 바라보고 있다. 북미 대화를 북한이 바라보기 위한 어떤 스탠스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은 예. 북미 대화를 보고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죠. 예,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네네. 네. 물론 물 밑에서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으로만 얘기하자면 예.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북미 대화를 중지할 생각이 없다. 예. 이미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네. 미국에서도 이번 이방카 선임 고문이 와서 예. 북한 측하고 접촉할 계획이 없다. 예.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동선을 맞추지 않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 북한이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예, 예. 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네. 네. 만약에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하고 이방카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예.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게 의사를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만남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화의 자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문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영철 네. 부위원장이 지금 천안함 폭침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 제재 대상으로 지금 속해 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김영철은 방금 보도에도 나왔듯이 1990년대 초에 남북 총리들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8번 있었거든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회담이 있었고 네. 거기서 나온 합의가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그때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1명이었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분야별로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부속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군사분과위원회에 북측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의 회담에 예. 직접 나와서 여러 차례 군사회담을 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2009년에 네. 북한이 이 군에 있는 정찰국과 당에 있는 이 대남 공작기구를 다 묶어서 정찰총국으로 만드는데 네. 그 정찰총국의 총국장으로 김영철이 임명이 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답니다. 예. 그리고 정찰총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에 바로 천안함 피격, 연평 포격 도발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정찰총국이 대남 도발과 공작의 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 바로 대남 도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예. 우리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했고 특히 북한이 핵 도발을 하고 대남 도발을 이어가면서 김영철도 우리 정부의 제재, 예. 미국 정부의 제재, 유엔의 제재 대상의 인물이고 그런 도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화해와 대화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왔을 때 우리 국민 중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예. 마음에는 아직 응어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제재 대상은 이전에도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이 내려온 거에 대한 그 논란의 여지가 아직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김영철 지금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네. 우리 사회 내에서 상당한 반발심이나 예.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 어떤 생각 이런 게 상당히 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미 김영철이 한국에 오는 것은 예. 대북 제재를 교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도 했고 예. 또 상당한 그 비판적 어떤 생각들이 이제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이 대화 국면이고 예.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미 이제 북에서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김영철의 대표단 파견을 예. 우리 정부에서 현실적으로는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면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정부에서 북한 쪽에 김영철의 방남은 예. 여러모로 우리 국민 정서상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임무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정부 입장에서 받지 않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평창 폐회식에 북한 대표단을 이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말을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온 남북 정상회의 그런 메시지처럼 혹시 이번에 들고 올 메시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미 이제 김여정을 통해서 특사 자격으로 파견을 했고 이제 친서도 전달을 했고 우리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단 말이죠. 가급적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한다. 예, 예.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역시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라. 네. 이 말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뭐 김여정 특사가 왔다 간 지가 이제 얼마 되질 않았거든요. 한 네. 열흘밖에 안 됐고 예. 실제 그 사이에 지금 보도가 됐듯이 북미 간의 접촉도 불발이 돼버렸고 네. 북측이 이제 거부한 거로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나 우리 내부에서 우려의 시각은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핵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만 확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말씀하신 걸 종합하자면 그렇게 뭔가 그 정상회담만큼의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커다란 메시지는 사실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영철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이 통일전선부장이고 예.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말하자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2018년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변적인 해를 만들자. 예. 말하자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실무 차원에서 이어가기 위한 예.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을 만들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 사이에 지난번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3가지입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문제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나머지 하나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예. 그다음에 한 가지가 남북 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예. 결국 김영철로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네. 책임자로서 예.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예. 우리 담당자들과 만나서 교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막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카운터파트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평창 올림픽 이외에 대한 부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정말 카운터파트가 맞느냐 예, 하는 그것도 좀 부분에 의문인가요?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예. 왜 그러냐면 국정원장이 북한의 통전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국정원장은 글자 그대로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통전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랑 만나야 될까요? 통일부 장관도 아닐 텐데요. 아니죠. 결국은 이 대남 또 대북, 남북 관계의 주무는 역시 통일부 장관이죠. 예,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청와대가 이번에 만남 중재,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중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사전에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미국이 예. 또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해서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이 양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미국과 이번에 대화를 하고 싶다 예.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다면 예.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미국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 역으로 미국에서도 북한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예. 했으면 아마 예. 그 중재를 우리 정부가 했을 겁니다. 예. 네. 이 얘기는 이 양측으로부터 대화를 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전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전에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김영남 예. 이 회담이 계획돼 있었을 때에는 북한 측에서 예. 만나고 싶다 예. 이 의사를 전달했고 예. 우리 정부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하는 것으로까지 예. 확정이 됐는데 네. 2시간 전에 북한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양측의 어떤 이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 만난다면 예.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 쪽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 예.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탐색 대화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탐색 대화라는 건 북한이 과연 비핵화 문제에서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를 예. 알아보기 위한 대화를 진정성을 할 알아보기 수도 위한 있다. 대화. 네. 예, 그 얘기까지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입장을 내놓으면 예. 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이 얘기는 예. 북한이 미국을 만나서 이 대화를 해봤자 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그 얘기는 자신들의 어떤 목표, 핵을 보유를 인정받고 예.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미북 관계도 개선하고 제재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를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회담이 시작하기 2시간 전에 갑자기 이렇게 판을 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실제 원래는 북측이 먼저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 청와대가 중재하고 이제 만남이 성사된 걸로 예. 그러니까
만나기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역시 북한으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조건이 서로 다르거든요. 예. 북한은 자기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핵군 측,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고 예, 예. 미국은 그건 안 된다. 예. 만나더라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예. 확실하게 북한이 핵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의 소재가 돼야 된다. 예. 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남북 대화도 하지만 미국과 만나서 뭔가 북한의 의도를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사실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부터 계속 북한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 예. 다시 말하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역대급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예. 탈북자들을 만나고 천안함 피격 현장을 방문하고 예. 아 이거 만나봐야 훈계만 듣고 말겠구나. 긍정적인 메시지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예. 라고 하는 그런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요, 그 과정을 보면 그 원래 이제 이런 어떤 마쿠 협상이나 마쿠 접촉이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면 국가 간에 그것을 공개를 하는 건 사실 일종의 불문율 같이 기존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쪽에서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거를 다 이제 프레스에 공개를 해버리면 나중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이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백악관에서는 예, 예. 미국 측에서는 예,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군사적 옵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또는 이 대북 제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북한 측에도 그렇고 예. 이 다른 관련국들에게 그 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예. 여러 가지 그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예.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북한을 압박해서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네. 식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국 간 비밀 대화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 전에 그 대화 약속을 깬 건 예. 북한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 대화의 어떤 그 왜 깨졌느냐, 그런 예. 많은 사람들이 왜 깨졌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예. 깨진 이유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이번에 미국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예.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하는 걸 예. 그 미국 측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한국에 방한을 해서 문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역시 이제 이방카 고문이 이번에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이제 딸을 보내겠다. 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카의 기본적인 역할은 평창올림픽 폐막을 축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것이 아마 기본 임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방카 선임 고문이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보. 예. 다시 말하면 참모들의 얘기보다는 딸의 얘기를 경청하고 예. 딸을 중시하고 또 실제 그런 선임 고문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예. 특히 또 이 이방카도 김여정과 같이 예. 김여정을 북한의 이방카라고 얘기했듯이 네. 그만큼 이방카의 역할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그냥 가서 축하하고 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지난 10여일 동안 북한의 특사단도 오고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과 통화가 없었고 네. 통상 마찰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뭔가 예, 좀 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한 공동체고 신뢰의 금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방카는 남북 문제
또 북핵 문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역시 우리로서는 이방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가감 없이 네. 투명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폐회식을 앞두고 국제사회 눈길이 또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